안녕하십니까. 네. 수험 전문가 김정일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 중학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여러 가지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 바로 불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합격하는 방법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세 가지 정도. 첫 번째, 뭐냐? 불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목표를 갖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면은, 당연히 그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도도 없고, 그럼 당연히 노력을 안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험에 떨어지겠죠. 당연합니다. 반대로 합격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표를 가지면 되겠죠.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가 생기고, 그 의지가 있으니까 노력을 하게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만약 수험생 부모님 중에 자기 아들이나 딸을 의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한테 먼저 목표를 심어줘야 되는데, 얘기만 한다고 목표가 생기진 않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멋있는 의사. 그 친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멋있는 의사가 나오는 의학 드라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의사 중에 장준혁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이제 그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면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목표는 달성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불합격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잡지 말라. 두 번째, 불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이 없으면 됩니다. 아무래도 건강하지 않으면 불합격해요. 어떤 분들이 정신력으로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정신력, 아픈데 무슨 정신력이 있어요.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집중이 안 되는데 그 시간에 독서실에 앉아있다고 공부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 반대로 얘기하면 합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체력을 길러야 되겠죠.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지 정신력이 따라오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체력이 있어야지 정신력이 길러진다. 이거 뭐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얘기로서 바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만심을 가지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 자기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모르는지 계속 모르고 있으면 불합격합니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합격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수분해를 모른다,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인수분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듣던 책을 보던 해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인수분해를 모르는 거를 몰라. 그 다음 단계는 인수분해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데 전혀 그 다음 단계도 이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 이해 안 되고 계속 이해가 안 돼서 저희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불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것을 계속 모른다. 그러면은 불합격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면 되겠죠. 그렇죠? 모르는 것만 정확히 알면은 여러분들 어느 시험이든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법에서 행정수통법 그 중에 원고적격이라는 단어를 몰라. 근데 그냥 그거를 내가 모르는지 모르고 넘어가. 그러면 당연히 원고적격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예를 들어서 행정법이라고 한다면 공부를 안 한 상태는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언제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지 모르는지 결판이 나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상태. 한마디로 이제 공무원 시험으로 얘기한다면 기본 강의를 들은 상태. 기본 강의를 들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이 부분을 모르는가 아는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모르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강사의 강의를 듣고 그 부분이 이해가 되면은 나는 안다. 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착각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왜? 자, 강사의 강의를 듣고 이해를 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한 게 아니라 강사가 강의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강사의 강의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서실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책을 직접 읽고 고민을 한 다음에 또 문제까지 풀어봐. 문제에서 한두 문제 틀리기도 해.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게 돼요. 아시겠죠? 한마디로 강사가 강의한 거 이해했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여러분들이 독서실에서 그 부분을 읽어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또는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부분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직접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가지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그럼 고민하고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맞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기출문제, 이런 문제만 계속 반복해서 그냥 풀었어. 근데 약간 응용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그건 100% 틀릴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불합격의 출발점은 자기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반대로 모든 합격의 지름길은 뭐예요? 자기가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것부터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고, 반대로 그걸 안 하시면 반드시 불합격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외에도 또 여러분들이 불합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